약간의 영화 지식과 캐드립이 난무하는 본격 영화 팟캐스트 무비쇼 시즌 3 레고. 오늘 방송은 욕설과 분노가 난무합니다. 청취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쇼 시즌 3. 어색하네요. 항상 무비쇼 시즌 2였는데. 시즌 3으로 합시다, 3. 아, 3은 더 이상해. 더 이상해? 짜쳐. 네. 알겠어. 무비쇼 시즌 3의 2화의 진행을 맡은 무비쇼의 캐드리퍼 랑스입니다. 오늘은 제 앞에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일단 소개부터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영화계의 영원한 막노동꾼 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체 진급. 네, 자체 진급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또 나오게 된 캐시입니다. 일단 사죄부터 드립시다. 원래 앞에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라고 하면 바로 그다음에 웃음소리가 얄미운 여자 영 PD입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영 PD님의 스페어로는 국가 부도급이다. 아우, 멘트 좋아. 네. 반박을 못하겠네. 아, 좋아. 아, 하여튼 영 PD의 자리를 메꿔주신 개시님 정말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저희 시즌 3가 첫 화가 올라갔어요. 네. 네, 반응을 보니까 네. 좋던데? 네, 반응은 괜찮은데 일단 오프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뭐 어때? 오프닝을 듣고 나서 썰이었지만 이제 정론화될 수 있는 이야기가 네. 사랑과 약은 동시에 빨 수 없다. 그렇죠. 확실히 약발이 확 떨어졌다. 아, 그리고 이 느낌이에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엄청 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젠틀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맞아. 오프닝의 젠틀맨이다. 진짜 부담이 심했어요. 나 진짜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근데 나도 알았어. 약하다는 걸. 아, 대신 내가 네. 그거를 그대로 내가 좀 살리려고 우리 사교육. 아, 그것도 들었는데. 사교육 재밌잖아. 네, 괜찮았어요. 사교육 괜찮아. 그 예전 그 약발던 광고들에 비하면 확실히 약발이 많이 떨어졌다. 아, 저는 그 녹음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 그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 거야. 아니, 또 이제 한 번 더 어떻게 하러 가셨다 오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합법적 마야. 네, 하고 오세요. 합법적 마야. 아니 근데 이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아, 시대상을요? 왜냐면 그걸 내가 할 때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했는데 요즘 그 정도 약반 음악이 안 나와. 뭐 없잖아 사실. 그럼 결국 무비쇼를 위해서 정권을 넘겨줘야 되나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권이 한번 미쳐야.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전 그 부끄러워하는 약간의 느낌. 예. 제 자체가 부끄럽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재밌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뭐 어쩔 거야. 시즌 이대로 가는 거야. 그죠? 네. 약간의 영화 지식.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신작 리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댓글 하나씩만 소개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유 팀장부터 소개해 주실 댓글을 하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요걸로 가겠습니다. 단디김님. 네. 어느새 시즌 3 댓글은 잘 안 달고 조용히 청취하고 있었는데 댓글 달아야겠네요. 크크. 모두 다 모여서 방송한 걸 들으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크크. 시즌2 때는 특히 영PD님이 너무 고생하신 듯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다 모여서 왁자지껄한 방송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영PD가 안 계신데요. 그렇죠. 네, 영PD님 지금 한국에 안 계시죠? 네네. 새로운 닉네임, 새로운 오프닝, 새로운 광고로 돌아온 무비쇼 계속 구독 청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수 예측 조심스럽게 참여해봅니다. 마야광 231만, 범블비 478만, 스윙키즈 269만, PMC 312만 예측해봅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 많아서 그런지 어른들은 잘 안 갈 듯한 무비쇼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댓글이 정말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하나 빼고. 네. 우리 개씨도 소개 하나 해주세요. 이게 갑자기 읽어보라고 해서 하나 막 찾았는데 MC분들이 아마 절대
이번 시즌 동안 소개 안 해주실 분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분 거를 했는데 네. 작지만 위드의 MG님 네. 아마 이번 시즌 내내 댓글을 아무리 많이 다셔도 이분들이 소개를 하지 않지 않을까. 아니야. 진짜 좋으면 소개할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이제 마야광 430만, 범블비 240만, 스윙키즈 320만, PMC 380만 관계수 예측 참여해봅니다. 그리고 시즌3 시작한 것도 축하드려요. 시즌3까지 이어오신 거 존경스럽네요. 본연의 색 잃지 마시고 즐겁게 방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 3배로 번창하시길. 감사합니다. 드립이라는 사진과 함께 보내셨는데. 축하 드립. 근데 이게 참 저희한테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자기들가 저희보다 순위가 높다. 하여튼 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좀 저희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MG님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또 와주신 버마이련님, 이분이 예전에 저희 먹으라고 피자도 사주시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팀장님 못 드신 그 피자 아닙니까? 그건 다른 피자예요. 그건 다른 피자인가요? 네.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반가워요. 정말 간만에 편 듣는데 영PD님이랑 랑쌤 진행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본인들은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몇 개월 만에 듣는 저로서는 확연하게 느껴지네요. 특히 랑쌤, 뭐지? 이 어색한 노련함, 여유와 센스가 느껴지는데요. 올! 차근차근 다시 못 들은 부분부터 정주행해볼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래서 뽕에 취합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사실 이 댓글을 소개를 특별히 드릴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최근에 약간 1년의 사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초이 사태라고 저는 초이 사태로 명명하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글 쓰는 남자님께서 멀리 독일에서 네. 하여튼 어떤 글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저는 MC는 아니지만 밑도 끝도 없이 영화 팟캐스트에 와서 영화 얘기는 못할지언정 웃음소리에 시비만 걸고 가는 사람은 별로 청취자로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가신다고 하셔서 MC분들이 고이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만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살아보니 세상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맘에 안 들어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혹은 내 맘에 들지 않는다면 무시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 없이 웃음소리에 태클 거셨던 것 보니 무비쇼가 동동동 님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했었던 것 같네요. 그럼 유익하지 않은 곳에서 체력 소비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심이 옳아 보입니다. 그럼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댓글과 전 영피디님 웃음소리만 듣고 있어도 같이 웃기던데 크크크크 무비쇼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 같은 청취자들을 위해 얄미운 웃음소리 부탁드립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 새끼 때문에 그래서 영PD가 이번에 쉰 거예요. 어찌됐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네. 저희는 힘이 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만히 사태를 지켜보려고 했는데 바로 우리 류 팀장이 도시락 폭탄을 들고 전장에 뛰어들었죠. 뭐 전장까지. 그럼 거기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하여튼 이럴 때는 꼭 나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류 팀장이 쪼그라든 데는 이 평화로운 시대가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욕설이 난무하는 방송입니다. 저희의 초심을 일으켜주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 맞습니다. 뭐죠? 국가 부도의 날. 우리나라가 드디어 오늘 경제 선진국 그룹 OECD에 대한민국 사람 85%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요? 우선 경제부처 실무자들 소집하러 가세요. 저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잔치는 끝났다. 이긴가?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혼란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감추기만 하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그때 그냥 당하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큰 건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이걸로 돈을 버시려면 나라가 망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 올인한 겁니다. 가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라그룹 부도입니다. 세종물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육파그룹도 부도 신청했습니다. 중간에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별 면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IMF는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국가 부도가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변하는 순간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How much do you need?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가부도의 날을 할 건데요. 그 전에 하나 더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드디어 시즌 3부터 네. 저희가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됩니다.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채널 명이 뭐죠? 예, 채널명은 개무비쇼고요. 개무비쇼. 개무비쇼인가요? 쇼인가요? 영어입니다, 영어. 아, 영어. 그래서 그냥 무비쇼 마야광. 요 두 개만 치시면 제일 먼저 뜹니다. 아, 그래요? 무비쇼 마야광. 네. 왜냐면 저희가 시즌3 프리뷰를 마야광을 했기 때문에 무비쇼 마야광만 치시면 바로 올라와서요. 무비쇼라는 영문명의 이제 채널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1명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예, 그 1명은 저예요. 네, 구독할게요. 예, 그래서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혹시나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데, 후원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러신 분들, 유튜브에서 잠깐만 광고 들어주세요. 네. 유튜브 광고가 있구나. 예, 그러면 저희가 더욱더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국가부도의 날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만상 입시제도 대학 가는 법도 가지가지 팟캐스트 사교육 들어보세. 문의 전화는 010-5346-8620번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지금 잠시 쉬는 동안에 우리 개씨가 저희 모비쇼를 개무시하는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무시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현실 즉시적인 발언이었다. 팩폭. 네. 모비쇼의 김혜수인가요?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팀장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약간 허준호 필처럼 잘 될 거다. 이제 세상에서 잘 될 거야란 말이 이렇게 슬픈 적이 없고 그랬어요. 와, 진짜 나 거기서 울었잖아. 또 우셨어요? 눈물 그성그성했어요. 네. 이번 영화는 사실 펑펑 울음이 나는 영화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막깎잉어 있죠? 3번 울었대요. 저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3번 우나 그 포인트가 궁금한데 제가 생각한 그 장면 말고는 딱히 울음이 보이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 김혜수 씨가 오열하는 장면에서도 약간 울컥할 수는 있는데, 저는 하여튼 제일 울컥한 건 거기였어요. 어디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카스 들고 와서, 아이고, 나 빚받으러 온 거 아니야. 네. 진짜, 힘내. 그게 진짜 슬프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바카스는 한국말로 써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어로 이제 바크로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 우리 찾기 시작하면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거는 넘어가고요. 굳이. 예, 우리 잠깐 개요를 우리 개씨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국가부도의 날의 이제 장르는 드라마고 감독은 이제 최국희 감독님. 스플릿. 네, 스플릿 하셨던 감독님이시고 각본은 엄성민 작가님이신데. 근데 이분이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에 한예종 영상원에 진학을 했다가 졸업작품으로 쓴 작품이 데뷔작이 된 게 이거래요. 네. 작가님이? 네. 그렇다고 하고요. 제작은 이제 이유진, 오유진 PD님이시고. 제작의 이유진은 이제 영화사집 대표님 이름이고, 그리고 오효진은 이제 PD님인데, 이분이 전작이 두근두근 내 인생이었습니다. 역시 류 팀장님. 출연은 이제 김혜수, 유아인, 허준호, 조우진, 새끼, 봉행상 이 정도가 되겠고요. 촬영은 최찬민 촬영 감독님이 하셨고, 조명 유성문 감독님, 미술 배정윤 감독님, 음악 김태성. 김태성 감독님 음악 감독 유명하시죠. 네. 편집 신민경 편집 감독님. 이분도 유명하시죠. 네. 촬영 기간이 2017년 12월 12일부터 18년 3월 11일까지라고 나와 있고요. 제작사는 아까 이제 그 제작 쪽에서 얘기하셨다시피 영화사 칩, 그렇죠. 배급은 CJ E&M, 그리고 개봉은 11월 28일. 이게 미국에도 동시 개봉을 했군요. 몰랐네요. 11월 30일 날 개봉을 했다고 나오네요. 그렇군요. 저도 몰랐네. 상영 시간은 이제 1시간 54분이고 제작비는 70억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는 순제작비가 70억이고 P&A 포함하면은 거의 100억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관객 수는 200만을 돌파를 했고 상영 등급은 12세 관람가입니다. 제가 이거를 되게 과소평가했었는데 반성합니다. 제가 11을 예측해서 이게 200만을 못 넘길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 포스터도 그렇고 예고편 자체가 톤이 되게 다운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진지한 영화를 볼까 안 볼까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아직은 건들기에는 조금 위험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국가보도의 날을 랑쌤이 169만, 제가 316만, 영PD가 406만 예측했네요. 우리 팀장님의 승리가 예상이 거의 그렇게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한국 역사에 대한 영화는 우리 류 팀장이 강해요. 아, 그런 것 같아. 네. 내가 그런 거 잘 맞춰. 뭐 암살, 밀정. 맞아. 네, 국제시장. 잠깐, 국제시장 좋아. 걔가 아닌데. 누천이 그거 보고 울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국제시장이요? 펑펑 울었어, 펑펑 울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살펴봤고,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무비쇼의 줄거리요. 그 팀장께서 줄거리를 가볍게, 너무 무겁게 말고, 가볍게.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는 1997년이었죠. 우리 IMF 직전에 한국을 그린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진짜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막 신나게 막 경제 성장하고 막 OECD에 가입을 하고 뭐 아시아의 4마리 용이다 뭐 이러면서 뭐 경제가 정말 쭉쭉쭉 치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여행이 막 폭발하고 막 뭐 어떤 그런 정말 흥청망청하던 시대였는데 사실 이것이 다 사상누각이었다. 네, 그래서 엄청난 경제 위기, 여기 바로 이제 국가 부도 사태죠. 네,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견한 분이 바로 이제 김혜수 씨가 맡은 한시현 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팀장 역할이죠. 네. 그래서 이 국가 부도 사태가 날 거라는 걸 계속 보고를 했는데 위에서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을 지경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비공개 대책팀을 꾸리죠. 언론이 이런 데서는 곳곳에서 계속 우리 경제는 문제가 없고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데 고려종금이라는 회사의 굉장히 에이스 과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윤정학이라는 우리 유아인 씨가 맡은 배역입니다. 이분만 김혜수 씨처럼 똑같이 위기의 시그널을 읽은 거죠, 미리. 그래서 이분은 김혜수 씨가 어떻게든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시작했다면 이 윤정학, 유아인은 정반대로 이 위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해서 이 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가장 허준호 씨가 맡은 갑수라는 역할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지만 알겠습니다. 뭐 오늘 스포하면 안 되는 방송이야? 아니야, 하는데 지금 바로 까주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아주 조그만 중소기업이죠. 공장의 사장을 맡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평범한 사람들과 그리고 누군가는 이 국가 보도 사태를 막으려 하고 누구는 이 국가 보도 사태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이 모습들을 정리해서 과연 199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정말로 현실적인 영화 국가 보도의 날입니다. 지금 말만 들어도 그 당시가 떠올라요. 떠올라요. 네. 개 씨는 지금은 술, 담배 쩔어가지고 현재 저희 중에 제일 늙어 보이는데. 그럼 내 피실 날리죠. 그 당시는 저희 중에 제일 어렸거든요. 그리고 저분이 부자였잖아요. 부자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를 잘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잘 기억을 못하는 게 부자라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 때였겠네. 네, 초등학생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이 어려워지고 뭐가 힘들어지고 이런 거는 왔지만 솔직히 초등학생이 느끼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전 느꼈거든요. 초등학생이 아니었잖아요. 우린 중학생이었어. 중1이었어. 중1이나 초딩이나 뭐 완전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죠. 지금 중딩 무시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수업하셔야 되는 분이시면 중딩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왜 이게 중딩 무시로 갑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가 올 게 없었고 제가 기억하는 IMF의 어이없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러는데 뉴스에 이제 이런 게 나왔었죠. 타이타닉을 보면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다. 진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때 금모겐 외환이 타이타닉 보면 다 빠져나간다고 막 그런 걸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새끼들이네 진짜. 그래, 일단 저는 그걸 보면서 어린 나이에 왜? 이랬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는. 네. 부모님도 워낙 바쁘셨고 그때는. 네.
그냥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저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윗세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시대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어쨌든 우산 안에 씌워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직접적인 기억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생각 없는 철없는 초딩이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가 인정? 되겠네요. 인정. 그거. 네, 우리 류 팀장은 이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이때는 정말 세상이 난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나라가 그냥 망하는 줄 알았고, 네. 그리고 저희 집은 실질적인 피해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네네. 그걸 뺏기게 됩니다. 이게 똑같은 상태죠. 진짜 저희 집이 살던 집이 전셋집이고, 네네. 세를 주고 이제 보유하고 있던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네. 그 집을 빼앗겼습니다.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님께서 그 집을 처분을 했죠. 굉장히 헐값에. 네.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났어요. 실제 나도 그 일이 있었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나 그것도 했어. 우리 집도. 네, 저희도 갔다 왔죠. 근데 저희 집은 97년 10년 전에 집이 망해가지고 이때 금을 낼 금이 없었어. 이미 10년 전에 사기당해가지고 새끼한테. 진짜? 네. 이때 금도 못 내고. 그리고 영화 보면은 아파트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그 깜깜한 밤에 그 불빛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담배 피러 나오시는 사람들을 표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복도에서 담배 폈던 기억이 납니다. 중딩이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을 합리화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 힘든 가장의 모습을 표현한 거지. 그냥 내가 양아치였다라는 고백일 뿐밖에 안 되는 저는 비행 청소년이지. 양아치. 힘든 중딩이었어. 왜냐면 이 뒤 내용은 랑쌤이 이사가서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는 내용인데 졸라 길어서 편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로 갔는데 그 같은 새끼들 중에서 한 명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조선일보 같은 새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새끼가 같이 하자고 해서 아이스하키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도 어려운데. 그래서 아이스하키부에 들어갔어요. 그 코치 이 새끼야, 너 듣고 있으면 너 죽여버린다. 코치한테 스키랑 그 스티크 감켰잖아. 아니, 내가 정말 슬픈 게요. 아이스하키 선수인데 엄마가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장비 중에 헬멧이랑 갑옷 같이 생긴 거.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스케이트만 샀어요. 아주 그 당시 18만 원인가 이랬던 것 같아. 큰 돈이죠. 존나 비싸다. 진짜 크다. 근데 이 새끼가 그걸 뺏어갔잖아. 네, 잠깐 자기를 빌려달라더니 그러고 잠적. 그러고 IMF로 맞았어요. 이 새끼야. 참 이걸 어디까지 내보낼 건가. 이게 사실 영화 내용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지금 IMF랑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지네 집은 IMF 10년 전에 망한 게 되네.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 IMF 이후에 충남 당진으로 발령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IMF가 안 터졌다면은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한전을 다니셨는데 한전을 민영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서울에 계셨을 거예요. 민영화를 막 조금씩 시키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또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더욱더 그 복도에서 흡연의 수가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참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인물. 네. 인물이요. 예, 왜냐면은 어차피 이거의 내용이 우리가 다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직접 경험한 내용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조금 나가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일단 한시연 씨. 우리 혜수 누나. 네. 제가 든 느낌은 97년도에 시연이란 이름을 쓴 30, 40대는 없었다. 일반화의 오류. 네. 가공일 인물인 게 너무 티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딱 이분이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독립운동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이 영화에서.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난 참 김혜수 씨의 그런 디테일을 참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면은 내내 거의 화장기 없는 얼굴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용에서도 자료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맨날 밤새고 막 이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혜수 씨 거의 센 거를 그대로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에 그런 걸 직접 다 볼 수 있고. 역시 김혜수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만한 여자 배우가 많지 않다. 역할도 참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전형적이긴 하죠. 네, 완전 전형적이죠. 네, 시스템에 발버둥 치지만 결국 거대 시스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주인공. 그건 전형적이긴 했어요. 네. 네, 하지만 연기 너무 좋았다. 뭐 이 역할 자체를 김혜수 씨 말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배우가 맡는다고 하면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게 누가 했을까? 이런 강단 있는 모습이랑 어쩔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는 모습이라든지 그걸 네. 동시에 소화해낼 수 있는 배우가 딱히 저도 떠오르진 않았어요. 전 떠올랐어요. 이시영. 아, 이시영 아예 안 되지 뭔 소리야? 왜 무시합니까? 언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사적으로 방송을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았다. 아, 뭐 연기 워낙 잘하시고 좋았죠. 그 포스 있는 게 딱 또 어울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예고편에도 나오는 거지만 그 디귿자 테이블 가운데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를 딱 잡는 능력은 그건 배우가 가진 아우라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영어 연기도 잘해. 아, 잘하죠. 발음 좋더라고. 네. 진짜 저도 되게 좋았고 합리적 판단력과 강한 소신으로 위기의 돌파 방법을 모색하지만 더 큰 시스템과 권력에 부딪혀도 그래도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영화의 엄청난 스포일러잖아요. 하여튼 뭐 이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안 되죠.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오빠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실망한. 굳이 그렇게 설정했어야 됐냐? 그러니까 왜 했는지도 알겠고 마지막에 도와준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도와준 거가 이 캐릭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당신 영화가 지금까지 성공을 못한 거예요. 아직 찍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공이고 뭐고 눈알 단계가 아닌 것 같고. 네.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조금 뭔가 연결고리를 가져갔던지 아니면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전화라도 둘이 할 수 있는 사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너무 뜬금없이 이 캐릭터가 무너져야 되거나 뭔가 변화를 와야 되는 순간에 갑자기 관계성을 드러내버리니까 조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걸 보면.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영화를 내내 뻔하게만 보던 영화가 처음으로 뻔하지 않은 순간이에요. 완전히 다른 지금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설정이 물론 좀 자기적이고 너무 감독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순간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사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국가 부도 사태 최소한 이제 IMF만은 끌어들이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김혜수 씨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자기 오빠를 도와줬을 것으로 사료되는 그 장면이 직전에 차 안에서 정말 오열하는 장면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서 그게 뭘 의미했을지 모르지만 그 눈물이 그냥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나라를 구해보려고 했으나 정작 내 가족을 못 구했구나 뭐 이런 느낌도 있었을 수 있고. 근데 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저거. 관계를 만드는데 자기적으로 만든 게 이제 문제였다는 게 제 의견인 건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럼 이랬으면 어떨까요? 딱 안 돼요. 그랬으면 안 돼요. 좋아! 방송 잘해! 이 느낌이에요. 딱. 허준호 씨가 나타나서 들어봐. 안 돼요. 해봐. 100% 안 돼요. 아니 한번 들어나 보자. 허준호 씨가 나타납니다. 시연아 하는 순간 김혜수 씨가 다가가서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고 이 아저씨 또 찾아오셨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와서 허준호 씨를 데리고 가는 거죠.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정확하시네요. 방송은 재밌었어요. 우리 방송은 재밌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 블랙 코미디라고 한다면 사회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허준호 씨가 미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영화야. 이 영화가 앞에까지 쌓아온 게 있는데. 아니 자꾸 쌓아온 걸 무너뜨렸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계기로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은 윤정혁이고요. 윤정혁이고요. 넘어갑시다. 유아인 씨 오랜만에 봤어요, 그죠? 네, 오랜만이요. 유아인 씨가 요새 자꾸 연기 말고 다른 구설수로 자꾸 SNS로 나오다가 간만에 유아인 씨를 봤는데 근데 난 유아인 씨가 특유의 그 느낌 있는 것 같아.
뭔가 반항적인. 그런데 그게 멋스러운 거 있잖아요. 옛날로 치면 약간 너무 올드하긴 한데 무슨 제임스 딘이나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괜히 그 가죽 자켓 같은 거 입어. 존나 추운데. 근데 그 당시에 유행하지 않았나요? 저런 나이대에서? 가죽 자켓. 그랬던 것 같아. 맞아. 그 시대에. 근데 또 유행이 돌고 돌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근데 못 입어요. 너무 추워서. 지금은 너무 추워서. 그렇죠. 근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또 가죽 자켓들 사람들 막 입고 그랬어요. 가죽 잠바들. 일주일 전만 해도 입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윤정학만 2018년에서 타임머신 타고 온 놈이 아닌가. 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약간 동떨어져 있는 건 있죠. 네. 근데 뭐 고려종금에 다닐 때는 나름 그 아버지 양복 같은 거 입고 나는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요 모델이 그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을 모델을 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요? 네. 미래에셋인가요? 네, 미래에셋 맞아요. 그런 거. 네,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박현주 씨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떴어요. 박현주라는 사람이. 네, 근데 이분의 생애를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되게 뛰어난 그런 감과 분석력을 갖고 있었던 분인 거는 팩트입니다. 최근에 롯데에서 배급한 영화 중에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6년에. 그 빅쇼트에 보면 거의 이게 이 윤정학이라는 배우는 그 빅쇼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뭐 있죠. 빅쇼트가 이제 그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근데 미국에서 무슨 모기지 뭐 사태 있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강만수!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야. 그거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에 노무현 정권 때 잘 해놔가지고 우리까진 피해가 덜 왔던 건데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똑같은 윤정아처럼 이걸 미리 예측하고 역배팅을 한 거야. 네. 마이너스 되는 거에. 네. 마이클 버리 이제 실화 바탕으로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을 실화 바탕으로 했던 영화가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과 거의 똑같은 역할이에요. 거의 똑같죠. 네. 근데 괜히 또 이 영화 보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땅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괜히 이거 따라한다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명대사는 그 요한이 회사를 나올 때 고려증권의 그 음물은 하시는 분이잖아요. 엄물은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너 같은 놈이 한둘일 것 같아?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이런 능력을 가진 거는 좀 다르죠. 네. 이건 능력이죠. 네네. 그래서 난 사실 이 영화 보고 회사 그만두고 싶다 확 들긴 하더라. 업무론입니까? 아씨 회사 때려쳐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나긴 하대. 한두 달 있다가 갑자기 류 팀장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류 사장 뭐 이렇게 오면 뭐 못지 이러면 이분이 이제 윤정학을 따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체 캐릭터를 봤을 때 가장 한 명의 흠을 뽑자면 저는 오히려 윤정학이었거든요. 저도요. 동떨어져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욕망이 있는 캐릭터였다면 처음부터 좀 욕망이 있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수긍하는 인물이잖아요. 고려종금의 신입사원들이 왔을 때 이제 돈을 주면서 하는 얘기라든지 어디 딴 데 가시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사건을 알게 되면서 급변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욕망에 조금 갇혀있는 인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거 플러스 이제 뒷부분에 이제 뭐 점심 먹을 때 얼마고 저녁 먹을 때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변화라고 하기에는 앞부분이 오히려 더 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가졌죠. 오히려. 근데 나는 오히려 그 장면에서 내가 집중해서 봤던 거는 윤정학이 다른 사람들은 다 흥청망청 놀 때 귀에 이어폰을 껴가면서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뭔가 증권 지표 같은 거를 막 공부하고 그 장면이 나는 오히려 포커스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 과장으로서 그 신입사원 교육하는 건 그냥 회사 시켜서 하는 일이고, 오히려 걔는 애초부터 사실 과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일해보면 알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 노력을 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능력을 키우고 이러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 조직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보통의 회사원의 삶인데. 팀장님. 예? 많이 힘드세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정말 한번 해보겠다. 내 스스로. 뭐 그런 모습에서 나는 그게 멋있었어요. 장면의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그냥 회사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냥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시대 그걸 듣기 전까지 그 외국애랑 통화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fuck you 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게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일이었고 그러다 여성시대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조사를 해서 뭔가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서 저는 봤을 때 뭐 어떤
그걸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가장 모든 캐릭터 중에 제일 아쉬운 캐릭터였어요. 그만큼 라디오 매체가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비춰봤을 때 저희 무비쇼는 좋은 방송입니다. 뭐 좋은 방송이 돼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시고요. 예. 저는 맨 처음 장면을 보면서 돈 봉투를 나눠주면서 다른 데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 개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딩이어가지고 느껴지는 게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이 IMF 때문에 우리 세대가 지금 취업도 와서는 잘 못하고. 그치, 그때부터 이렇게 됐지. 됐죠. 우리나라가. 옛날엔 진짜 평생 직장이었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대학교 나오면은 뭐 소개장이 막 3-4개씩 들어와서 어느 회사를 갈까 고르고 막 그랬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화래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실화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지는 못했으니 나중에 이제 뭐 금리 얘기도 나오잖아요. 얘가 이제 종금에 다니면서 그 은행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은행에 돈을 넣게 했어요. 통장을 하나 맞아요. 만들어라. 맞아. 뭐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 당시에 그걸 넣으면 그게 이제 엄청나게 뿔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그때만 해도 금리가 좋았으니까. 네. 금리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맞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통장을 만들려고 해서 돈을 저금을 했는데 중학교 때 이제 IMF 이후에요. 당구를 쳤는데 이 새끼들이 나한테 탄을 매겨가지고 10만 원 몰리기 빵에서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모았던 통장을 깨서 당구 외상값을 갚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 기준금리가 12.5%인데 IMF에서 30%를 인상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기준금리가 12.5%라는 것 자체가 이자 수익이 기본적으로 15%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기준금리가 12.5%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저축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저축으로 진짜로 일어설 수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럼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이자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자로만 먹고 살 수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근데 갑자기 슬픕니다. 제가 이쯤에서 특별한 순서를 하나 마련해봤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보면은 초반에 유아인 씨가 사표 쓸 때 진짜로 나가는 거냐고. 옆에서 또 다른 과장이. 그러니까 뭐 유아인이 원래 먼저 나가는 놈이 살아남는가.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먼저 뛰쳐나간 사람들만 죽던데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역할 하셨던 배우를 지금 제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변진수 배우님. 왜 그러시죠? 국가부도의 날 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무비쇼라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전화를 했고요. 지금요? 예. 성당 안 나오시고요. 성당 꼭 합니다. 성당 안 나오시고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데요? 아니요. 성당 저 6시까지 갈 거라서 여기가 가산이라 이것만 하고 금방 갈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그 부분에 잘 보셨습니까? 국가부도의 날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본인은 거기에 결국 계속 고려종금에 남아있는 과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쵸. 네네. 유아인 씨랑의 연기 호흡은 어떠셨나요? 사실은 저번 주에 박성광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거 봤어요. 올리셨잖아요. 유튜브인가 그거? 네, 뭐 문무비라고 해가지고 뭐 하는데. 네네. 저희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유아인 씨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방송의 생태가 그래요. 그쵸. 네네. 잘 알겠습니다. 유아인 씨 연기 어떠셨냐고요? 아니 호흡, 둘의 호흡. 그러니까 이건 약간 변 배우님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호흡은.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날 처음 봤는데 되게 일단 인상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연기를 리허설 때와 다르게 확실히 되게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매 테이크가 항상 다르고. 그래서 그냥 사실 재밌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또 하실지. 그치. 리액션 해주는 입장에서.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직장 동료 역할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감독님한테 그 전에 물어봤던 게 최국희 감독님. 친했었냐? 예. 아니면 그냥 뗀뗀했냐? 예. 근데 그렇게 친하진 않았다.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다. 그걸로 가져가서 그냥 연기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한 3커트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3컷이요? 3씬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영화의 3장면, 처음에 그 유아인 씨랑 시바이 치는 거 하나랑. 네. 그 다음에. 방송에서 시바이라고 해도 돼요? 돼요. 되게 막하네요, 그냥. 막하는 방송이에요. 네. 그 시발 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몰려왔을 때 같이 멱살 잡히고 하는 역할 한 번 있으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대출을 해주는 장면.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허탈해하는 장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편집 없이 다 산 것 같던데.
예. 어떻게, 실제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거의 편집없이 잘 살렸어요. 고객들이나 신랑이 하는 장면에서. 예. 저희가 좀 대사량이 조금 많았어요. 원래 대사 있었습니까? 네, 근데 있었는데 그게 좀 떼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장면은 제가 위주가 아니라 유아이 씨와 유덕환 씨가 선배님의 고려종국이 망했다는 그런 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으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거는 드러낼 줄 알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나머지 제가 촬영했던 부분은, 감독님이 저를 좋아해주시나, 다 살려주셨더라고요. 변진수 배우님이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낯설죠, 네. 아니, 낯선 게 아니죠. 야구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지? 이거죠.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국가보도에서 어떤 씬에서 어떻게 나온 배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방금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다 아나? 네.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거에 나온 출연자 이런 거. 제가 대표적으로 드라마에서는 시청률은 많이 안 나왔는데, 안투라지에서 제가 조진호 선배님 직원 역할로, 빵 실장 역할로 제가 1회부터 12회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랑, 첫 데뷔작은 소셜포비아라고. 소셜포비아. 지금, 거기 나온 배우들 본인 빼고 다 잘 됐죠?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본인만 잘 되면 되겠다. 예. 네, 하나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네. 엊그제 생일 파티를 했는데 배우라면 왔는데 유준열이 안 왔더라고요. 아하. 준열이가 요즘에 조금 바빠가지고. 네, 바쁘시죠. 네, 그래서 준열이 잘 된 거 준열이 덕분에 또 영화 돈이라는 영화를 또 찍게 됐습니다. 예정이죠. 네네. 돈 알고 있죠. 저 쇼박스에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무비쇼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우리 다른 MC분들 질문하실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제가 낯을 가리잖아요. 저도 낯을 가리죠. 전화로도 낯을 가리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무비쇼의 MC 랑쌤인데요. 네네네. 한번 모시고 방송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네네. 언제든지. 소속사랑도 계약도 끝났고, 이제 혼자 활동하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 특집에 한번 나와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한번 빨아드리겠습니다. 좀 좋아합니다. 빠는 거 좋아합니다. 예. 네. 그 변변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 나름 그래도 다운로드 수 한 편당 몇천 되는 방송입니다. 그래도. 진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변진수라고 합니다. 국가보도날에서 김과장, 고려전국 김과장 역할을 맡았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초, 중, 고 동창들한테까지 연락이 오고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IMF 이야기 저희 부모님 세대죠. 네,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인데 저도 이 작품에 뜻깊게 또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무비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많은 좋은 작품 나와서 무비쇼에서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던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급작스러운 인터뷰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사실 허락도 안 했어. 내가 그냥 막 했어. 네, 맞아요. 저 지금 홍대에서 냉동 삼겹살 먹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삼겹살 흐름을 pus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얼른 삼겹살 드시고, 저 이따 성당에서 봬요. 네, 형, 성당에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정말 급작스러운 인터뷰네요. 깜빡이 좀 키고 들어가요. 네. 변진수 배우님은 제가 각별한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인데 이번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연기 잘해요. 네, 굉장히 잘해요. 이분 모시고 한번 진짜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갑수 형님. 참. 허준호 씨죠. 오랜만에 봤어 이분도.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허준호 씨가 뮤지컬 쪽에서만 계속 활동을 하셨었대요. 그동안? 요 근래. 몰랐네. 이분도 약간 개인 가정사가 좀 있었어요. 네. 이혼했나 그랬지? 그건 좀 옛날 일이죠. 하야신 분이랑. 맞아. 네. 굳이 안 꺼냈는데. 이도 꺼냈는데 얼굴에서 IMF 당시에 그 힘듦이 느껴지는 얼굴을 연기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 옛날에 허준호 씨 하면은 악역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에서 존나 패잖아요. 네. 그 마지막 승부도 그렇고 나는 또 얘 기억나는 게 올인도 맞아요. 올인은 또 악역까지는 아니고. 악역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기 거지왕 김춘삼 소절한 그거 뭐죠? 왕초. 거기서 보면 진짜 애꾸로 나와서 맞아. 엄청 악역으로 나와. 되게 악역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와 완전 정말 그 말씀하신 힘듦이 얼굴이 그대로 있더라. 네. 허준호 씨 하면은 쟤네들 무전공비 아니에요. 실미도 맞아. 거기선 선역이었죠. 근데. 거기서 선역이었죠. 처음에는 악역처럼 느껴졌어요. 엄격한 교관이었는데 오히려 그가
좋은 사람이었죠. 가장 주인공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해서 주인공 같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릭터를 설명을 할 때 성격이 변하거나 뭐 이럴 때 입체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그거에 맞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 핫산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무너지신 다음에도 공장을 세우셔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시는 역할이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김혜수한테 가서 돈을 받게 되고 그 돈으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된 거죠. 그나마. 근데 여기서 친구를 또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게 솔직히 안 찍으려고 했잖아요, 도장. 맞아. 도장 안 찍으려고 했는데 친구 새끼가 옆에서 펌프질을 존나게 해가지고. 그때 안 찍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더 악랄하게 통수를 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자진해서 구속되시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먼저 그리고 자기 처가한테 1억 받고 그죠. 네네. 하여튼 좀 슬펐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을 딱 세 글자로 정의할 수 있어요. 씹새끼. 그죠. 조우진 씨. 재정국 차관으로 나오죠. 근데 차관이라고 하면은 뭔가 장관 따까리일 것 같은데 차관의 파워가 엄청 세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존나 세요. 그러니까. 이 식전에 김종 차관이 이 새끼 풀려났어. 그 순실이랑 딱 붙어가지고 해쳐먹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 사람 내가 직접 봤었어. 내가 원래 실무자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장관보다는 차관이 실무 쪽일 거고. 봤었을 때 도시락 던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때는 그 정도 나쁜 살놈인지 몰랐지. 족밥인 줄 알았는데. 족밥이었지. 고작 해봐야 뭐 대학장밖에 안 되는데 뭐. 원래 실무자가 더 개새끼고 씹새끼인 법이라. 당하신 적 있어요? 좀 썰 좀 풀어주세요. 작년 1월 달에 외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하겠다 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왔어요. 알다시피 장관 끌려갔죠. 문화부 장관. 감옥 들어가고 차관들 줄줄이 들어가니 한 명이 남았어요. 차관이. 그 당시에. 근데 자기가 결제를 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무도 자기가 봐야 되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이씨.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돈들이 있는 건데 다 막더라고요. 우선 책임을 지기 싫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씁쓸하죠 뭐 그런 거. 책임을 진다는 게 참 같은 거네. 근데 여기서의 조우진은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 그렇죠. 실무자라기보단 거의 뭐 마쿠 실력자 같은 느낌? 그렇죠. 이게 조우진 씨도 원래 악역에 또 한 일가견 있는 분이잖아요. 내부자들이었어요. 네. 간만에 또 그런 모습 비슷한 모습 한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연기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와 보면서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 나중에 그 과장이 하극상 벌여서 목 조를 때 나봐 계속 해봐. 와 진짜 때리고 싶더라. 저는 IMF 오려면 뭐 시간 걸리고 설명할 때 조용히 나지막히 왔어요. 와 앞에 있었으면 때렸을 것 같아 진짜. 네. 제가 찾아봤는데 실존 인물 모델이 만수 강만수래요. 강만수 이 개새끼. 근데 강만수는 한국은행장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 강만수가 이 당시에 재정국 차관이래요. 그러니까 이 재정국이란 말이 당시에는 재정경제원이었고 이 경제원의 재경원 차관이 강만수랍니다. 그 유명한 강만수. 네. 이름 가지고 장난을 참 많이 쳐놨더라고요. 재정국 차관도 그렇고 좀 이따 이제 나올 한국은행 총장. 근데 원래는 총재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 총장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약간은 현실이랑은 조금 다른 픽션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섞은 건지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권혜원 씨가 맡은 총장이 이름이 총장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총장이 이경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경식이 당시 한국은행 총재고 그다음에 임창열. IMF에 직접 서명했던 사람이죠. 바뀐 사람. IMF 바로 직전에. 그리고 IMF의 원흉은 강경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강경식이 총리였고 그 이제 임창열이 들어온 거고. 임창열이가 그때 당시에 사인을 할 때 그 몽블랑 펜인가를 써가지고 또 개욕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들은 근무하고 있는데 몽블랑 펜. TMI. 이게 정치적인 그게 없는 거야. 감히 모나미 펜 썼었어 봐. 근데 더 웃긴 건 해명을 그렇게 했어. 뭐라고? 주머니에 모나미 펜도 있었는데 너무 이제 급박하게 경황 없이 사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볼펜 똥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 이름이 박대영이고요. 여기서 대기업과 정권의 이익을 지키는데 급급하다라는 느낌이 전형적으로 저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보수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완전히 다 갖췄어요. 젠더 감수성도 존나 없어요. 여자는 중요한 순간에 감정적으로 이를 판단해서 안 된다. 이 얘기 듣는데 요즘 또 가뜩이나 이게 좀 민감하잖아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나도 듣고 있는데. 그리고 커피 타오라고 하고 커피 네가 타 먹어. 개씨도 커피 지가 사와요. 여기 이 스튜디오에 커피 있는데 자기 아메리카노 마시겠다고 커피를 사오더라고 이 추운 날. 멋있습니다. 하여튼 유자차 감사하고요. 네. 자 다음에 우리 개씨가 또 세 글자로 이분을 지칭해 주셨죠? 개새끼. 네. 뱅산 카셀이 연기한 IMF 총재 역할이죠. 이 원래 실존 네임이 미셸 깡드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미셸 깡드쉬. 하여튼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 동경하지 마세요. 아니 뭐 프랑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게 IMF 총재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쁘게 그려진 것 같아요. IMF 총재가 그 당시에 어쨌든 취했던 태도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득이 되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IMF 총재랑 이제 엮인 그 미국 재정부 장관이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개새끼였을 수 있는데 IMF 총재한테 약간 쏠렸죠 여기는. 그렇죠. 몰아가지고. 현실에서는 실제로 IMF 총재가 먼저 와서 제의를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위기가 왔으니 너희 우리한테 돈 빌려가 했는데 이제 임종렬이었나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야 우리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서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할 타이밍을 놓치고 이제 미국이랑 일본한테 내가 돈을 빌리면 돼 우리나라는 해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미국이 선제 조건을 걸어버리죠. 뻑큐? 아니 IMF랑 그거 해서 얘기가 되면 그때 돈을 줄 거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럼 약간 여기서 말했던 짝짝꿍의 느낌이 있네. 있죠. 있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일본은 잘 모르겠고 미국 쪽에서는 그 얘기를 했던 거죠. IMF랑 얘기를 해서 너희가 신용등급 자체가 떨어지니 우린 너한테 빌려줄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IMF랑 먼저 얘기를 하게 된 거고 IMF랑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뭘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무조건 조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이제 거의 국가부도가 정말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이 왔을 시기였으니까 그 당시가. IMF 때문에 그 나라 자체의 경제 구조가 바뀐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어떠세요, 우리 도시락 전문가 팀장님은? 딱 봤을 때 열받았을 것 같은데. 전 뭐 그동안 그런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IMF는 실제로는 소위 기득권층에서 잘못해놓고 피해와 그리고 또 그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희생은 국민들. 민중들이 다 이렇게 떠안았다. 그리고 보면은 항상 구제금융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받아서 그 돈이 어디 쓰였냐 보면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쓰이지 오히려 민생을 챙기는데 쓰이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사실 잘못은 대기업이 했는데 대기업이 진짜 마구잡이식 문어발식 경영을 그렇게 확장 경영해놓고 부실하게. 그래서 이 사태가 초래가 됐는데 오히려 웃긴 건 그 책임 있는 자들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상을 받은 것만 같은. 니들 빚 우리가 다 대신 갚아줄게. 국가가. 왜? 니들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뉴스 같은 데서 계속 우리 과소비가 문제라는 뉴스를 많이 했다는 게 나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 그래요. 그때 진짜 앞에 말씀하셨던 타이타닉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기억에. 타이타닉을 그래서 보러 가면 안 된다고 막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행동하는 지식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디오로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비디오로 봤어요. 네. 저는 극장 가서 봤습니다. 네. 보자. 그런데 사실 그런 거를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대중매체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식의 시각으로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한 첫 영화인 거에서 전 좀 반가웠고 근데 보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저도 화가 나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쓸 것 같은 거야. 이게 참 사람들이 습관이 무서운 게 이게 비하인드인데 이 영화가 사실 좀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배급한 CMO 회사 내부에서. 제이요? 예. 그래서 담당자를 엄청 못 살게 굴었다 그러더라고. 어디서? 그 회사에서. 회사 윗선에서 이거 만약에 이거 나왔을 때 뭐 어떤 반응이 나왔으면은 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기업 논리를 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새벽에 막 시사본 막 가지고 가가지고 윗선들한테 보여주고 막 컨펌 받고. 그냥 정권이 바뀐 거 모르는 거지. 아직 실감 못 하는 거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규제와 위의 눈치 보기와. 영화는 솔직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솔직해야지. 영화는 건들면 안 되지. 뭐 그렇다고 막 너무 허황된 뻥을 치는 건 또 문제가 있겠지만 뭐 이런 건 충분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거는 어쨌든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합시다. 이 영화가 불편하죠? 그럼 분명 이건 혜택받은 새끼예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유아인 역할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는. 네. 혜택을 받고서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봐도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이 영화가. 오히려 불편할 사람들은 그 위에서 이제 조우진이 했던 역할이라든지 미국 재정부 차관 그런 애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놈들이 문제가 될 거지. 유아인은 어떻게 보면 실력이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IMF 시절에 빚 없는 알부자들이 엄청나게 그 전까지의 자산의 몇 배가 이 시기에 확 불었죠. 오히려. 그렇죠. 왜냐면 달러만 갖고 있어도 그냥 돈이 2배가 뿌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도 나오지만 집값이 막 폭락하고 주식이 폭락하니까 그때 싸게 싸들인 그거가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다 회복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미 다 회복하고 넘었잖아. 회복 수준이 아니라 지금 미쳐갔죠. 네. 그래서 그때 돈 있었던 사람들 그거 좀 산 사람들 지금 완전 로또지 로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규제는 필요했지만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규제는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진짜 조우진 역할을 그런 류의 사람들이 불편해야 되고. 장렬아 보고 있냐? 그들이 영화를 본다고 불편해할진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창렬에 대한 얘기로 갈 텐데 이분을 특히 류 팀장이 싫어하죠. 저는 이분이 나올 때마다 류 팀장의 얼굴이 같이 떠올라요. 김홍파. 네, 홍파 씨. 이분이 참 재소문 역할 정말 잘해. 잘해요. 네. 전임은 그래도 IMF를 불러들이지 말고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바로 갈아치우죠. 네. 그냥 능력이 없는 상사인 거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지만 결국엔 늦었지만 한번 제대로 해보자. 바른 길을 가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단순히 능력이 없었을 뿐인 거고 이 사람은 국익이 아닌 사익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방송을 사적으로 쓰는 것처럼 사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드립 좋아. 네. 사랑을 안 하고 있어서. 예. 그러면 계속 드립 좋았었어야 되지 않아요? 계속 좋았어요. 비방용이라 그렇지. 계속 괜찮았어.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이 류덕환 씨인지 몰랐는데. 진짜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목소리 들으면 딱 알잖아. 몰랐어요. 선글라스 보는 순간. 이분은 그냥 돈 많은 자식 아들? 그쵸. 아까 얘기한 알부자. 빚 없는 알부자의 전형이죠. 배역명이 오렌지라는데 오렌지족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24살의 나이에 10억이 들어있는 금수저다. 이 당시 10억이면 지금 한 5, 60억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당시에 10억만 있다고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이 당시 디스가 1,000원이었어요. 진짜? 네, 1,000원이었어요. 제가 구입해봐서 알아요. 대박이네. 양아치 시절 이야기. 그리고 IMF가 되면서 1,300원이 됐었고 1,600원이 된 순간 제가 끊었습니다. 지금은 4,500원인가요? 네, 또 올라간대요. 담배값이? 뭐 얘기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마라 피는 담배가 있어요. 마라 피는 담배도 많이 팔고. 해보셨어요? 아니 그거 똑같아요. 담배예요. 근데 이제 값이 싸죠. 반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손질 안 된 닭 같은 느낌이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실제로 많이 말아서 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건데 우리나라 싫어하죠. 담배 파시는 분들이. 담배 성공사. 근데 이분이 처음에 막 휴대전화 신호 찾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대상이 딱 느껴지는 게 이 당시 진짜 갖고 싶었던 핸드폰이 스타텍이었어. 모토로라. 맞다. 띠디딕 번호 해가지고 그걸 폴더를 딱 열 때 탈칵하는 소리. 그리고 유아인 씨가 나중에 받고 있는 폰이 그게 스타텍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게 안 푸시지 않아요, 스타텍? 전 써보지는 못하는데 듣는 얘기로는 진짜 튼튼하다고. 어디다 집어 던져도 그게 부셔지면 그게 부셔졌지. 스타텍은 부셔지지 않는데. 맞아. 탱크폰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스타텍이 요때까지는 정말 고가였고 맞아요. 한 2000년쯤 됐을 때부터 고등학생도 들고 다닐 정도의 가격으로 떨어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평점이 좋아요. 우리 류 팀장이 제일 신뢰하는 CGV 에그지수 있죠. 네. 거기 간객 평가 95%. 굉장히 고평이네. 그래서 저도 여기다 어저께 영화를 보고 와서 댓글을 달면 CJ1 포인트를 줘요. 나 안 달았는데 달아야겠다. 네, 지금 다세요. 제가 어떻게 달았냐면 강만수 새끼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평론가들 평점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 그 평식이 형이 2개 반 줬거든요. 그러니까 5점 주신 거잖아. 네. 5점 만점에 2.5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연에서 개몽으로. 그건 있죠. 유아인 배우도 그렇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있긴 하죠. 주제의식을 조금 말로 전달을 하는 게 누군가는 가르친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수 있죠. 그 최강희 평론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화에서 주제의식을 말로 설명하면 그 영화는 싼 영화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이게 싼 영화가 되는 겁니까? 뭐 그분 의견대로라면 싼 영화겠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이 영화를 극찬하셨어요. 네.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른 거니까. 근데 뭐 말로 너무 하는 경향은 있어요. 저는 그건 조금 그랬어요, 저도. 류 팀장이 싫어하는 이용철 평론가는 그 난리를 치르고도 집값을 수십 배 올린 것들이 영화를 본들. 이거 약간 개씨랑 마인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본다고 달라질까요, 진짜?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추종을 하고 따르기보다는 한 번쯤 비판하고 의심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을 정확히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맞는 거지 않나. 그러니까 칭찬은 나중에 해줘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와 이런 경제가 엮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아닌 후대에 맡기자. 왜냐면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후대가 더 크게 받잖아요. 지금 저희가 받듯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비판과 의심을 해보고 이게 좋은 것 같으면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죠.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데 또 비슷한 평이 있어요. 박은영 평론가님께서 IMF가 터지기까지의 흐름을 찬찬히 복귀한다. 위기를 막으려는 정책팀장과 철저하게 제2속을 챙기는 정부 관리. 그리고 속수무책 당하는 평범한 가장과 기민하게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한 투자자, 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 드라마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담백하게 풀어놓는 편. 영화가 종종 뜨거워지는데 IMF 시기에 겪은 절망과 고통과 그 잔재를 반영한 결과일 터이다. IMF를 교훈 삼아 위기를 디딤돌로 활용해 신분 상승을 준비 중인 자들이 많은 오늘, 위기는 반복된다는 다소 자기적인 듯한 영화의 경고가 유난히 씁쓸하게 다가온다. 이 뒤에 자기적인 듯한 영화의 경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글쎄, 뭐 저는 자기적인 부분 있죠. 있는데 뭐 그게 또 어떨 때는 자기적인 게 나쁜 건 아니다. 네, 나쁜 건 아니죠.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게 얼마나 있겠어요. 아까 아니 그렇게 비교적인 말을 갑자기 텐션이 확 떨어지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허나몽 씨께서 과거의 미래는 결과로의 현재. 라고는 해도 다시 한번 당할 쏘냐? 이거 근데 뭔 말이야 이게. 아니 근데 이 영화가 결국에 말하고자 했던 엔딩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위기가 또 온다. 비슷한 위기가. 근데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속지 말고 깨어있자. 그게 주제의식인데 말씀하신 건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관객을 개돼지로 보는 거지. 그게 이제 약간 싫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누군가는.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거에 화난 것보다 내가 실제로 겪었던 그때 당시가 진짜 똑같은 시대였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때 대처나 이런 게 진짜 전부 다 기득권 개새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불쌍한 민중들만 개 고생하고 금목에 그 돈도 다 대기업들 위해서 들어가고 개새끼들. 그래서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지금 먹고 살게 뭘 그렇게 좋게 해줬냐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네. 비가 얼마나 나오겠노 이거. 네, 무비쇼의 가스알 명수 유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도 대기업 가고 싶겠지. 취업 준비 그냥 하는 분. 삼성 가봐야 한 10년 있다가 명퇴하고 나와요. 나와서 뭐 치킨 차리는 거야. 치킨집에 대한 치킨 감수성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치킨집 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치킨이 다 너무 많아. 그래서 치킨집 하면 또 빚을 져야 돼요. 수렁이야.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삼성 나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진짜. 협력업체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는 지금 철저하게 지금 잘 현재 자기에서 잘 되자는 거야? 못 되자는 거야 지금? 아니 그냥 결론은 모르겠어. 대기업도 좋은 기업 아니고 좀 잘해봐라. 씨. 대기업이 대기업답게 해야 대기업이지. 근데 진짜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경우는 진짜 충격이죠. 몰랐었다는 게 되게 충격이고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착한 거야. 네, 진짜 착해요. 이 IMF 10년 전에 평화의 때 만들어야 된다고 또 사기쳤잖아요. 개새끼들 또 그것도. 저희 아버지 또 졸라 많이 돈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참. 그게 수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의 때 만들어야 된다고. 수공은 지금 물공격을 얘기해요. 물공격. 그러니까 그 을지문덕 장군님처럼 살수 대첩처럼. 수공하면 그 서울이 잠긴다 있는 거야. 네. 북한강 그 위에서 이제 이걸 뚝을 쌓고 있다가 애들이 한 방에 팍 터뜨리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 그래서 평화의 댐을 지어서 그걸 방어를 해야 된다. 그 돈 다 어디 갔나요 그거? 몰라. 전두환이 뻗고 이 새끼 네가 처먹었잖아. 같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 꼭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잘 좀 해주세요. 개새끼를 다 죽여버려주세요. 자,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정말 빡쳤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IMF에 대한 고찰과 고증 문제를 가지고 이 영화를 비판을 하는데, 자,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짧은 영화에 담느라 아무리 선악구도를 극대화했다 해도 지나치게 악의적인 역사 왜곡이다. 영화적 재미를 위해 일부 사실을 바꿨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객관적 사실을 끼워 넣어 교묘하게 다른 거짓까지 전부 진실처럼 보이게 만든 프로파간다. 이게 선전선동입니다. 프로파간다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다. 책상 위 서류나 컴퓨터 화면 속 자료 문구 하나까지 세심하게 팩트 체크를 했다는 제작진이 불과 20년 전 사실을 왜 이렇게 엉터리로 다룰 수밖에 없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썼을까요? 조선일보 아니면 중앙일보다 내가 봤을 때. 정답! 그래. 네, 중앙일보의 안혜리 논설위원이 이렇게 왈왈 되셨습니다. 기득권 새끼는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네. 나쁜 놈들이 진짜. 그때 당시에 진짜 반성할 사람 따로 있는데 안타깝네. 이거 이 사설의 제목이 이거예요. IMF 탓 망했다? 국가 부도의 날은 팩트 파산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나 이해를 못했네 지금. 국가 부도의 날은 팩트 파산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팩트가 하나도 안 맞다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화니까 물론 영화한 점은 있죠. 물론. 근데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대기업이 일으키고 그 피해는 오히려 서민층이 다 뒤집어 썼다는 거에 대체 누가 반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기획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비판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렇게 비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지들이 기득권이니까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이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IMF 행은 대안을 무시한 정치적 음모다라는 영화의 평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진실이 제 경우는 끝까지 ABS 등 대안을 모색했다 라고 하시는데, 또 ABS가 뭔지 궁금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저는 무슨 에어백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차에 ABS도 있거든요. 아, 맞아. ABS 진짜 그렇지. 네. 자, 그다음에 IMF 협상 관련 미국 배우 음모론. 자, 미국은 IMF 최대 주주라 협의가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IMF가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네. 우리나라 이렇게 된 게 진짜 IMF 탓이 있다니까. 물론 그 IMF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 진짜 97년도 이전까지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뭐야 이런다니까. 아니 고용하면은 그냥 가는 거지. 비정규직이 뭐 정규직이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다니까요. 자, 요걸 받아서 세 번째. IMF 행은 노동자 정리 의도라는 거는 팩트잖아요, 사실. 이거를 진실은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실험 막으려 성장률 목표치 상향 노력. 그러니까 이때 법까지 바꾸던 기억이 나요. 원래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대규모 해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이. 맞아요. 법률로 해고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해놨어요. 근데 이게 다 쉬워진 게 그때예요.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 한 그때부터 하여튼 김영삼 정부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 IMF 터지고 나서 노사정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거 한국사를 공부하면 나오거든요. 요즘도 하죠. 하여튼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이 모은 금은 기업 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다. 우리가 제일 분노하고 있는. 헌납의 위탁은 시중가보다 높게 쳐줘. 뭔 소리야. 그걸 시중가보다 높게 쳐줘서 그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 당시에 진짜 전부 다 나라 좀 살려보겠다고. 네. 그리고요, 그때 그걸 또 부추기려고 방송사들이 앞다퉈서 그 줄 행렬 인터뷰하고. 맞아. 진짜 그거야말로 프로파간다였어요. 네. 진짜 왜 여기 추운데 막 애를 붙들고 나와가지고 추운데 아이고 왜 여기 이렇게 나오셨어요? 너무 지금 나라가 어려웠다고 하니까 저희 애기들 돌반지랑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왔다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거 왜 없는 집 돌반지를 다 털어 이 개새끼들아. 나는 그 전에 털렸어. 그게 프로파간다지요. 아니 시중가보다 높게 쳐준다고. 근데 돌반지라는 거는 되게 더 그 가치보다 시중가보다 높게 친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치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요. 그리고 그때 당시 금값이 계속 뛰고 있었고 네. 대박이 내 기억에 그거를
그 금을 가져오면은 녹여가지고 그 골드 바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걸 한 데가 고려 아연인가 뭐 하여튼 그런 업체였어요. 네. 거기도 결국 부실 업체였어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수주해가지고 또 그것도 그래서 살린 거예요. 그거 뭐 한 거냐고. 전부 다 국민들 해가지고 목에 살려놨는데 왜 개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그 기자님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뿐만이 아니고 혼나야 돼요. 진짜 혼나야 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화를 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방송에도 이 음악을 넣을 거예요. 네. 처음에 DJ DOC의 노래가 나옵니다. 네. DOC와 춤을.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 DOC의 춤을 노래를 들어보면 두발 자유에 대한 한거. 왜?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나와가지고. 빡빡 밀어요. 네. 그 다음에 교복 반바지에 대한 주장. 요즘 다 실현됐어요. 그러네. 이분들이 시대를 앞서갔던 거야. 두발 자유화 됐고요. 반바지 교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엔딩 쪽에 언타이틀의 날개가 맞아. 나와요. 네, 맞아요. 그 노래방에서 보는 게 그거죠. 네. 날개. 근데 그 날개가 딱 97년 이맘때 나왔던 노래. 맞아. 언타이틀 형님 노래들 좋아하는데 불화 때문에 해체하셨고. 결국 이 언타이틀의 유건영 씨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였어요? 네. 몰랐네. 네. 우리 어떠셨어요? 오늘 참여하셨는데 개씨? 네. 땜빵인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영PD 땜빵인 줄 몰랐네. 좀 무거운 영화여서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맞아요. 네, 좀 그랬고 그냥 영화 얘기로 끝을 내면 조우진 10세가 그 IMF 얘기를 꺼낼 때 김혜수 선배님이 이제 바로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대안에 대해서. 그렇죠. 의도한 연출인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위기가 온다면 네. 그때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하네요, 진짜. 네. 부자치고는 훌륭합니다. 네. 우리 류 팀장. 예. 참 이번 방송이 저도 팀장이지만 각각의 팀장들이 활약하는 영화를 봐가지고 제가 한 팀장 열심히 하고 하여튼 잘 봤습니다.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아니고. 저 오랜만에 굉장히 묵직한 한국 영화가 나와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화가 또 잘 된다는 게 사실 개봉일이나 이런 게 막 그렇게 뭐 성수기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스스로 박스를 이렇게 키워주는 이런 효자 영화들이 좀 자꾸 나와줘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영화 잘 봤고 우리 변진수 배우님도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진짜 저도 변진수 배우님이 우리 류 팀장의 지인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녹음을 하면서 2016년 시즌 1의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좀 날것에 우리가 사회에 비판적이었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되게 오늘 방송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즌 3 이렇게 날것이지만 뭔가 알찬 방송으로 찾아뵐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개무비쇼 채널도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방송 마치고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